우와, 방방 미러가, 우와, 이게.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네, 시동을 걸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꽤 깊숙하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RPM이 한 900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야, 진동이 1도 없네. 진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주행이라 이 조명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신차이니까 너무 과격하지 않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벨트를 시트벨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냥 내 차다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넓게 탔는데 사실은 한 이렇게 좀 서야지 편할 것 같은데 시트 포지션이 저한테 한 요 정도 나오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 속도는 일반적이네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가지고 차가 크긴 한데 그렇게 막 왜 이렇게 뻑뻑거리냐? 어쨌든 차가 크긴 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차 상태이기 때문에 길들이기 모드 RPM 3000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가속 페달 대비 브레이크 유격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게 밟혀집니다. 자,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들어왔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행하는 코스는 이 차량이 패밀리카이다 보니까 패밀리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도로를 다 다녀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시내주행 고속도로 그런 식으로 탈 건데요. 그 전반적인 방음 밸런스를 봤을 때 전 좌석에서 좀 쾌적한 느낌이 드는 차량이 있고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과 쾌적함의 차이는 차량에서 물론 뭐 소음을 다 잡아놓는 게 아주 좋긴 한데 압력이나 이런 저음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잡혔나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그런 거를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타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야간 주행인데 헤드라이트가 꽤 밝긴 밝은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이렇게 전면으로 집중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개등을 켜도 양 사이드까지 이렇게 비춰주는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BMW X7이다 보니까 이 차량이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거든요. X7이 조금 더 큰가 그런데 큰 차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면이 안 좋은 길에서 저음이 조금 들어오네요. 저음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핸들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보다 조금 반박자 늦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상향등을 한번 켜볼까? 상향등은 꽤 밝네요. 이게 자동으로 상향등이 켜지다 보니까 이런 조명이 하나도 없는 길, 하나도 없는 길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3500cc 가솔린이다 보니까 뭐 힘이 넘쳐나겠죠. 근데 뭐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차니까. 근데 시트가 이게 허리 요추 지지대는 있는데요. 허벅지 받침이 없다 보니까 모든 저의 체중이 엉덩이에만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앞으로 해놓고 머리를 대고 있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거북목으로 운전하겠습니다. 자, 방지턱 같은 거 살짝 나름 잘 잡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가속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속감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의자가 여기 옆구리가 나와 있긴 한데요. 엄청 편하게 막 이렇게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가속 페달 반응은 상당히 민첩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지턱 넘었을 때 뭐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죠. 왔다 갔다 길을 먼저 하고 나서 시내 주행의 감성을 느껴본 후에 고속도로를 올라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니발이 완전 멀미나고 이런 승차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승차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막 너무 막 꿀렁꿀렁거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이게 확실히 SUV의 승차감이 아니라 일반 좀 이렇게 외건 타입 이런 식으로 살살 오, 이 정도가 받쳐줄 정도면은 이 타이어에서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주행 능력은 시내 주행 속도예요. 시내 주행 속도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거를 다인승으로 온 가족이 탈 때 말고 그냥 혼자 타고 다닐 때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꽤 괜찮은 편이고, 공조기를 한 22.5도, 21.5도에 이렇게 시야가 이 정도로 내려가죠. 근데 고속도로를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살짝 팍팍팍팍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나네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의자만 조금만 더 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높은 공간에서 시트만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이 세단을 타시던 분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차량으로 가지고 계신 차량으로 카니발을 갖고 있다 그래도 쉽게 적응을 하실 것 같은데, 의자의 편안함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로 가다가 약간 내장재에 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발이 좀 290이다 보니까, 그런데 운전하면서 금방 적응을 해서 괜찮습니다. 괜찮고, 힘이 3500cc 가솔린이지만 길이 안 난 상태에서 막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없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솔린은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연비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느낌을 보니까. 커브길에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세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아무 조명이 없는 길에서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자동 상향등이 켜지는 부분이 꽤나 빠릅니다. 이 기능은 확실히 이런 전자장비는 한국차가 짱인 것 같아요. 오른쪽 커브 돌다가 왼쪽으로 확 이렇게 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오, 이 사이즈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카니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사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 정도 승차감이면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제 지인이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아차의 눈치를 본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디젤은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탔을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일반 국도 같은 길로 진입을 해서 시내 주행 모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연속 구간인데요, 좀 급하게 봤다 이럴 때 몸에 힘을 빼도 요런 정도. 그런데 이제 엔진이 이거 길들이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지턱을 넘고 나서 밟았을 때 변속기가 바로 이제 좀 여유롭고 부드럽게 이렇게 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버벅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잠깐 시승해서는 모르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km 정도 10,000km 정도 이렇게 고속도로 시내주행 섞어서 주행을 해놓은 차량, 그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이 자동차 부품의 기본적인 내구성까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상태에서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다가 시승차 같은 걸로 막 쓰잖아요. 막 쓰면 주행거리가 한 7,000km, 8,000km인데 가솔린인데 막 우우 하면서 엄청 떨고, 그런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 브랜드와 차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면 그 차량의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아차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야간에 볼 때 조명을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꺼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광각 미러가, 우와, 이게 한쪽 방향은 안 되는구나. 이게 살짝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니까 이 하중 자체가 일로 쭉쭉 막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주행은 제가 뭐 평상시에 이렇게 주행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리뷰이기 때문에 좀 극한의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RPM을 조금 올렸어요. 3000으로 올리면서 변속기가 바뀌는데
이거 한쪽 방향에서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면 한쪽 방향이 조금 약할 뿐이지 차량의 사이즈나 이 차량의 기본적인 서스펜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카니발이 지금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전자장비에서는 지금 차선 넘어갔다고 띠디딕한 것 같네요. 살짝 넘어갈까?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이게 정말 빠른데?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이 계기판상에 카메라를 통해서 뒤를 보여주는데요. 야간이라서 그런지 거의 안 보여요. 화질도 완전 좀 한 5년 전 블랙박스 야간 화질 그런 느낌이고, 이제 시내 주행을 들어가서 시내 주행에서 천천히 아주 그냥 뭐 조금만 갔다가 바로 빨간불 되고 이런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회전 우회전 하고 뭐 웬만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노면 상태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잡소리도 안 나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요. 막 이렇게 편하게 한 손으로 주행을 한다고 해도 스티어링 휠을 잡는 위치나 여기 팔을 얹혀놓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웬만한 포지션은 다 나오는 것 같고요. 방향지 시동을 켜고, 요새 나오는 자동차들은 연비 중심 세팅이다 보니까 낮은 RPM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시내 주행에서 낮은 RPM을 사용할 때 저음이 좀 듣기 싫게 들리냐 아니냐 요 부분을 따져보는 건데요.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차선이 여기는 4차선입니다. 그냥 서서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돌았을 때 3차선을 조금 벗어나네요. 이게 운전자 시야에서 한 요 정도로 앉는다고 치면 앞에가 달 것 같아서 3차선에서는 뒤로 갔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이제 출발할 때 그리고 주행할 때 느낌은 RPM이 1100에 가 있는데도 괜찮네요. 불편하고 뒷사람이 멀미를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유턴을 해서 아주 천천히 주행. 빨간불입니다. 유턴 신호. 유턴을 해서 새 차선이 넘어가네요. 확실히. 변속 충격 살짝 있었습니다. 네, 낮은 RPM인데 타이어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이 일단 거슬리는 게 전혀 없고, 이렇게 섰을 때 저음이 좀 있네. 살짝 있는데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이 정도 저음과 이 정도 살짝 진동은 의자나 이런 데는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못 느낄 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10,000km 정도 돼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조금 편하게 타고 고속도로 올라갈 거니까. 자, 고속도로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좀 일단 덮어볼게요. 네, 갑자기 뒤에 손이 나와서 사실은 뒤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올라탑니다. 일반적인 속도에서 소음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리고 터널에 진입을 했을 때 불쾌함이 느껴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자동차 방음 설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기존 카니발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카니발을 타시던 분이 이 신형으로 바꿨을 때 그때 만족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이고, 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하냐. 아유, 씨. 일반적으로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면 들어왔지 풍절음이 심하진 않네요.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좌우로 뒤뚱뒤뚱 할 때가 좀 멀미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뭐 크게 들리지도 않고 작게 들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요. 앞에 차량이랑 조금 가깝게 가볼까? 이게 자동으로 멈춰주나? 이렇게 꽤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살짝 페인길에서 이제 두둥두둥 하고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을 지나서 터널을 진입을 하는데 엄청 긴 터널이 아니고요. 속도를 조금 올리면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두둥. 오, 귀에 압력이 조금은 있네. 점프. 이 정도면 딱 끊어주는 게
조금 더 출렁할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제어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살짝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자, 로터리입니다. 로터리인데 몸이 쏠리는 것도요, 이 덩치를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타시던 분이 나는 한 대만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 카니발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차는 짜자자 대각선인데도 이런 정도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뭐 길들이기가 끝나가지고 초고 RPM을 쓰면서 핸들링 테스트도 하고 뭐 커브길도 좀 심하게도 돌아보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 아빠들의 주행 이런 모드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리모컨 위치나 이런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스티어링 휠이 올곧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고, 터치 조작하는 건 멀어요. 솔직히 이게 운전하면서 터치를 한다는 거는 반자율 주행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먼데, 시트 포지션이 일반적인 사람 요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시야를 한 요 정도 뺏기는 정도인데 화면이 크니까 이거를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차는 의자가 좀 아쉽다. 좀 카니발 같이 선택의 폭이 적은 차들 있죠. 경쟁 모델이 없는 차들. 이거의 판매 대수나 이런 거를 전반적인 걸 봤을 때 한국인의 체형이 좀 다양하잖아요. 키도 굉장히 커지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좀 다양성만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두둥두둥 들어갑니다. 두둥. 아, 좋네.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귀가 이렇게 먹먹해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두둥두둥은 이게 참 경쾌하게 잘 뺐네요. 소리가 뒤로 나가는 느낌이 나니까 괜찮습니다. 차선을 좀 빠르게, 이야, 이 정도로 빠르게 했는데도 이 정도면 이거 뭐 제가 뭐 모드를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길들이기 모드에서 좀 차선만 좀 급하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건데 괜찮네요. 운전 피로도가 장거리를 뛰실 때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좀 리뷰가 단점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해야지 좀 재밌는데, 그럴 만한 내용은 어깨 좀 아프고 뭐 목이 좀 거북목이 되고 의자가 좀 작다 뭐 나한테 이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이거 브레이크 밸런스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차선 이쪽으로 바꿔서 나가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차가 없으니까 지금 신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고요. 디젤과 가솔린의 라인업에서 둘 다 솔직히 좀 구형 엔진이잖아요. 이 차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MPV 차량을 타면서 운전이 좀 재밌었다, 벌써 왔어?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재밌네요. 차도 잘 만들었어요. 아주 후진기어 진동이 1도 없네. 파킹. 스티어링 휠은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요런 정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네, 어쨌든 유리 찍으면 안 되니까 가솔린을 구매를 하실 때 멀미가 날까 아니면 뭐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안이 없는 차량이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1단인 상태인데 에어컨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소리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수입차랑 가격으로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가격대에선 수입차는 좀 엔트리급이 되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버퍼버퍼하고 이제 저음 좀 들린다. 그건 아까부터 났어. 이건 좀 되게 듣기 싫은데? 이거 터널 들어가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근데 시트를 쫙. 아니 의자가 근데 야, 너 너무 지금- 불편해. 너 지금 완전 거북목이야 지금. 너 어깨가 다 떠 있어 지금. 뒤에 괜찮아? 이거 너 가다가 딱 멈췄을 때 어질? 약간 멍하다.
저음이 계속 들리긴 해.